유시민 작가께서 오늘 대박 신경안정제를 주셨습니다. 최근 정치적으로 힘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됩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아?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이 정도 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 우리도 정책 가지고 많이 다투죠. 그러니까 그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 싸우는데. 근데 부동산 이러면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기적 수요를 건절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내 돈 갖고 집도 못 사냐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인단 말이에요. 허접해 보이죠 그 싸움이.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 싸움이에요. 정책 경쟁이라는 게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귀하의 말도 일리가 있으나 제 말이 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되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고 한쪽에서는 내 돈 갖고 집도 못 사게 만드냐라고 욕하고 이게 정책 경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인간은 이거보다 더 나은 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비방하기에는 되게 이뻐요. 되게 특이하고 아주 고상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대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천한 면이 많아요. 둘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두 개가 다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 세상이고 정치고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정치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래. 불편 없어. 그야말로 정치를 망치는 인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정치는 한 40점에서 60점, 70점 사이예요. 100점짜리를 딱 이상향으로 갖다 놓고 10점, 80점도 형편없으라고 말을 하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한국 정치는 그런 대로 작동해 왔다.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이번 12.3 계엄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당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란 세력을 막 싹 청소해야 돼. 청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이래야 돼라는 주장보다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난 거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지? 라는 거를 예측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낙관적인 편이라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우여곡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꾸역꾸역 가질 것 같아.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인데 그 정도 엉망은 아닐 것 같아. 내란 소개를 풀어주고 그런 판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데 그래도 파면은 될 거야. 이런 거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걸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가 그보다 훨씬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됐어. 그러고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다 우리가 한 거야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현주소가 거기까지다. 그럼요. 우리가 이러니까 정치가 이런 거지 어디 외계인이 와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대통령 국회의원 다 우리가 뽑은 거예요. 전부 다. 왜 저 사람이 대통령 됐죠?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해보다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만둬요. 정치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같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거 하려고 세상에 나온 건 아닌데 이만하면 됐지 않아? 또 딴 거 하는 거죠. 행복하게라는 건 너무 이렇게 넓은 표현이고요. 그냥 지금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이런 거요. 이거 뭐 할만해 이러면 하는데 너무 어색한 게 있어요.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노동운동가들 노동자들하고 같이 조그만 조직을 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노동을 해본 적도 없고 소시민 가정 출신의 그냥 지식 엘리트인데 거기 가서 그 무슨 노동운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지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그 언어로 그 논리로 그 생활 방식으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내 삶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이게 내 삶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제가 국회의원 장관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싫었던 게 사람들이 의전 갖추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어떤 대상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나도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긴장하죠. 그렇지만, 나를 만나면서 누군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권력 관계가 작동을 하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이제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되게 불편했던 게 그거예요. 관계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정치를 직업으로 하게 되면 권력에 가까이 가야만 되고, 그래야지 원래 정치를 하던 뜻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선출직에 계속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면 그러면 유권자들 앞에 가면 약해져요. 비굴해져요. 내가 입에 발린 소리 하게 되고 입에 발린 소리 하는 내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내가 세상에 온 거 아닌데 맛있는 거 먹는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가끔 낚시 다니고 물가에 앉아서 시간 보내고 그런 정도가 제 생활의 거의 전부예요. 저는 억압에서 풀려난 느낌이에요. 라디오 텔레비전과 신문의 시대에는 전파 송출 설비와 윤정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이게 어떤 지식분자도 그들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대중을 만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억압이어서 저한테는
저는 한 번도 언론을 축복으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상당히 언론이 총애하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억압으로 느껴졌어요. 적어도 이제 오락 기능을 빼고 보도 기능만 본다면 언론이랑 보도를 말하는 거니까요. 저널리즘은 뭐냐?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뉴스인가? 무엇이 뉴스가 돼야 되는가? 그 뉴스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뉴스인가? 그들이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게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전파 송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편집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정기를 가진 자가 그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배했어요. 그들이 독점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미디어가 지금 이제 특히 유튜브가 나오면서 SNS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것이 언론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되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은 대체하지 못해요. 누구도. 신문사 방송국의 언론 독점이 깨진 거예요. 저널리즘 독점이. 이제 그들을 통하지 않고도 뉴스를 결정할 수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여러분들 덕분에 잘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운 건이 이번 주까지는 호재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김병기 마냥 터지면 답이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이해운 후보자를 향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좌관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 옛날 금품 수수 의혹까지 아주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 기세입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저들에게 이해운은 단순한 야당 인사가 아닙니다. 자기들 진영에 있다가 배를 갈아탄 변절자거든요. 조폭 영화를 보면 가장 잔인하게 보복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적군이 아니라 조직을 배신한 내부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응징과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칼춤을 추는 것과는 별개로 청와대 인사검증의 아쉬움, 저도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동료 의원들이나 보좌관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았다. 의정 활동에 잡음이 많았다. 이거 여의도에서 밥 좀 먹어본 사람이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기자들 몇 명, 타당 의원 몇 명한테만 전화 돌려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참모진은 뼈저리게 복귀해야 합니다. 능력만 보느라 태도를 놓치진 않았는지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지방선거라는 큰 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가 총력전으로 덤빌 땐 우리 감옷엔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솔직히 말해서 감옥끈이 너무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